네, 다음에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단풍도 들고 벚꽃도 피는 계절은 무슨 계절일까요? 일단 현실에서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네,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현실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이 계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 이야기와 오늘 또 여러 가지 기상 이변 현상까지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퀴즈를 준비할 만큼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평년 이맘때하고 비슷한 날씨인데 네. 워낙 기온이 높았던 터라 이맘때에 걸맞는 날씨를 마주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아침 기온 특히 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자릿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10도 아래로 떨어진 지역들 있고 그밖에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15도 아래로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아마 좀 이른 시간에 출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선하다 못해 약간 쌀쌀하다 이런 느낌이 네. 좀 들 정도고 한낮에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지는 않더라도 낮 동안에 구름이 좀 가득 끼어 있으면 일사가 차단되기 때문에 어제는 좀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낮 기온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가 좀 바짝 드러나게 되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25도 가까이 또 오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맘때쯤이 되면은 아침은 아침대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낮대로 기온이 좀 올라가게 되니까 밤낮으로 기온이 이렇게 좀 뭐 벌어지는 게 뭐 약간 찢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네. 인해서 일교차가 좀 크게 벌어지는 날씨가 오늘도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좀 비 소식이 있기도 합니다. 강원 이제 동해안 지역 그리고 경상 동해안 지역,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구름이 유입된다라기보다는 그들 지역으로는 동풍만 불어도 동풍이 비구름을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강원도 좀 폭넓은 지역으로는 5에서 내일까지 아니면 9일 새벽까지죠. 휴일인 새벽까지도 5에서 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되고 그밖의 지역으로는 뭐 1mm 안팎 수준. 그러니까 계속 흐리면서 비가 잠깐 내리는 정도 수준인 거고 뭐 영남 지역은 5에서 많게는 10mm 정도의 비이기 때문에 비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곳곳에서 안개가 너무 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맑은 날씨 같은 경우에 특히 가을철에는 아침 안개가 끼기가 좋은 이제 특징인 예. 이유 중에 뭐냐면 밤 동안에 맑은 날씨가 좀 이어지게 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 어제 양은 많지는 않았지만 내린 비가 지면을 촉촉하게 또 적셔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기 중에 수분으로 공급이 되면서 안개가 짙게 끼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해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한 200m 앞도 채 보이지 않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동하시는 분들 주변에 호수가 있거나 해안가 주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조심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교차가 커서 그런지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지 일어날 때 좀 콧물도 나오는 것 같고 목도 맞아요. 칼칼하거든요. 좀 다른 분들도 이렇게 느끼시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록콜록 훌쩍훌쩍하는 분들이 거의 이맘때에 나타나는 그런 날씨인데 네.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 가장 추운 그런 기온을 우리가 맛보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맘때에 오히려 환절기 감기 환자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이유가 기온 변화가 너무나도 이제 급변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처럼 하루에서 하루 사이에 기온이 크게 벌어지기도 하지만 또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에 따라서 하루와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굉장히 좀 네. 크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좀 잘 챙기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감기 증상과 비슷한 듯하지만 밤이나 아침 같은 경우에 좀 쌀쌀하거나 차가울 때 증상이 심했다가 낮에 되면 또 말짱한 이런 비염 증상들도 많은 분들이 좀 호소하고 있고 또 건조할 때 좀 극성인 아토피 질환자 그리고 심혈관 질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일교차가 크게 되면은 우리 몸은 항상성 동물이지 않습니까? 일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변화하는 외부 바깥 기온하고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몸 안에서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에너지를 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인데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비염 환자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특히
심혈관 질환자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은 심박동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 이제 심혈관 질환을 좀 앓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무려 아. 4%나 증가한다고 하니까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일교차에서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체온과 습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맘때 불어오는 찬 공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지지난주만 해도 습도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습도 때문에 너무 덥다. 열대야가 높은 습도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 바다에서 영향을 주는 덥고 습한 공기인 건데 이제는 겨울철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륙에서 확장하는 공기이기 때문에 차기도 하지만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맘때 좀 건강을 잘 챙기시려면 기온 관리와 습도 관리를 좀 잘하시면 되는데 그 기온에 따른 체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좀 과할 텐데라고 할 정도로 두꺼운 겉옷을 입고 다니실 텐데 아마 그 안에 얇은 옷 한 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늦게 출근하시는 낮에 좀 강한 볕을 보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고 퇴근하실 때는 추우실 텐데라고 할 정도로 얇은 반팔 셔츠, 반소매 셔츠 하나 입고 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맘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꺼운 겉옷 한 벌으로 뭐 열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입으셔야지 우리 몸이 좀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적정 체온이 잘 유지가 돼야지 혈액 순환도 잘 되고 또 면역 세포들이 온몸 곳곳을 좀 잘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을 좀 유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습도인 건데 일단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기 자체가 차갑기도 하지만 습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제 습한 게 아니라 건조하죠.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네. 건조하기 때문에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증상은 더 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차고 건조한 바람이 우리 몸을 스쳐 지나가게 될 때는 이 주변에 본인이 건조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물의 그 습도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습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좀 평소 좀 가습기를 틀어놔서 생활 그 공간에 한 40에서 60% 정도의 습도 조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물을 좀 자주 마시게 되면 체내에서 계속해서 공급되는 어떤 수분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기관지, 코 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촉촉하게 유지하게 되는데 이 코 점막이 건조해지게 되면은 비염 증상이 심한 거잖아요. 네. 근데 코 안이 건조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마스크 착용이 우리가 감기를 걸렸을 때 기침을 통해서 비말을 좀 상대하기 좀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스크를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코 점막이라든지 기관지가 좀 내가 건조해진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주무실 때도 마스크를 쓰고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과정 안에서 코 주변의 점막들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습기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좀 촉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이런 용도로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더 좀 유념해서 잘 해야겠고요.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단풍이잖아요. 벌써 단풍 볼 수 있는 곳이 나타났네요. 벌써라기보다는 이미 봤었어요. 그러네요. 이게 너무 덥다 보니까 가을이 온지도 모르는 사이에 맞아요. 단풍이 우리가 나왔어요. 지금 이맘때 날씨를 마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반갑기만 하고 뭐 단풍도 벌써 보이는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평년보다 늦었는데도 9월 30일 날 첫 단풍이 그래요?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 첫 단풍은 한 9월 28일 정도 나타나야 되는데 지난주였죠. 지난주 금요일 설악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춥다고 하는 왜냐하면 단풍 같은 경우에는 날이 추워지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야지 이제 물들기 시작을 하는데 설악산에서 10월 4일에 관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는 4일 정도 좀 늦고 평년보다는 6일 정도 늦는데 과거 기상청에서는 한 2015년까지는 기상청에서 단풍 전망을 했는데 최근 이제 2015년 이후부터는 이제 민간 기상 사업체에서 단풍 첫 단풍이라든지 절정의 시기를 좀 예측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에 그 예측을 할 때도 올해 단풍은 한 3일에서 6일 정도 좀 늦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9월부터 10월까지의 날씨가 좀 늦더위가 남아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데 실제 단풍 같은 경우에는 일 최저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져야지 단풍이 물들기 시작을 하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져야 되고 적정 강수량이 이제 있어야지 그래야 좀 울긋불긋 이쁜 광합성이 좀 잘 되기 때문에 물들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추석 연휴 때도 너무 더웠고 네. 그렇죠. 비 없이도 마른 날씨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단풍이 늦기도 늦었지만 저 올해 또 걱정을 하는 거는 초록색 단풍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첫 단풍 같은 경우에는 정상에서부터 한 20% 정도가 물들었을 때 첫 단풍이라고 하는데 절정 시기는 이제 정상에서부터 80% 정도가 내려올 때를 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이 첫 단풍에서 절정까지의 시기가 한 20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 22일 정도에 이제 절정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밖에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서 특히 이제 영남 지역에 항상 단풍이 좀 늦어요. 그래서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11월이 돼야 단풍을 좀 보실 수가 있을 절정에 달한 단풍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벚꽃 소식이 들립니다. 맞아요. 가을에 벚꽃이라는 게 사실 좀 생경하거든요. 어디서 이런 소식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단풍 얘기를 했는데 단풍 같은 경우에는 일최저 기온이 5도 아래로 그만큼 차가워져야지 빨리 우리 눈에 띄게 만드는 그런 현상인 건데 벚꽃은 정반대죠. 날씨가 따뜻해지고 따뜻해져야지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3월 말에서 4월 초 그리고 뭐 늦게까지 피는 벚꽃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도 보여지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9월까지 나타났던 늦더위가 벚꽃의 그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든 거죠. 근데 굉장히 좀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2019년부터 계속 가을에 벚꽃이 피었다라는 게 전국 곳곳에서 많이 좀 전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이제 드물지 않은 그런 현상인 건데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지금 날씨가 우리가 적응을 못하는 것처럼 이 이제 생채 꽃들도 너무 뜨겁고 너무 추운 날씨에 네. 그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계절을 넘나들면서 나타나는 이제 어떤 생체 시기에 좀 이상이 있는 건데 일단 뭐 이제 그 산림을 좀 연구하고 생태를 좀 연구하는 그런 이제 연구사 분들 같은 경우에도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뭔가의 변화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생태 시기에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신기하네 벚꽃도 보이고 단풍도 보이네라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단풍이 너무 늦게 지게 되면은 겨울을 준비하는 기간이 또 짧아지기 때문에 단풍나무 자체의 생육에도 또 문제가 생기고요. 벚나무 자체도 생육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에 관련돼 있는 생태계 전반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이런 날씨로 인해서 나타나는 생태계의 어떤 불안정도 추후에 좀 어떤 긴밀한 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내일은 10월 9일 한글날이어서 휴일이잖아요. 나들이 떠난 분들 많으실 텐데 내일 날씨는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일단은 이제 이번 주 내내 평년과 좀 비슷한 날씨. 그러니까 크게 뭐 낮지도 않고 뭐 높아봤자 한 1, 2도 정도 높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평년 이맘때에 나타나는 날씨다라고 하면 이제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냥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당분간은 좀 이어지겠다. 네. 근데 다만 동풍이 부는 강원 동해안 지역과 경상 해안 지역은 좀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들 지역으로는 지금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 지역으로도 한 목요일까지는 초속 15m, 시속으로 환산했을 때는 5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좀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좀 한글날 연휴 맞이해서 이들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좀 강한 바람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주도 가시는 분들도 제주도에도 좀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좀 비 예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